네,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발굴해 볼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김진규 주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이 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주 가이드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존슨앤드존슨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확실히 배당주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할 수 있고 주가의 이제 경기에 민감하기보다 조금 네. 더 경기에 방어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존슨앤존슨을 들고 나왔습니다. 존슨앤존슨 생각하면은 저는 아가들이 바르는 베이비 로션이나 오일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모르는 제품들이 또 많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존슨앤존슨을 떠올리면 이제 제일 먼저 베이비 로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떠오르실 텐데 클린앤클리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큐브 렌즈, 니조랄 샴푸, 또 리스테린, 또 우리의 두통을 없애주는 네. 아스피린, 타이레놀까지 그러한 일상생활에 스며든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레놀이 존슨앤존슨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존슨앤존슨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AA 신용 등급을 가진 미국의 유일한 회사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미국 정부보다 훨씬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정부보다 한 등급 높은 AAA 등급을 보유한 미국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 리더로 인식이 되는 의료 대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EPS와 함께 회사의 배당 수익률은 2.57%로 S&P 평균인 1.57%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약 4,6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1위권인 글로벌 의료 대기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약, 소비자 건강, 또 의료기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매출 비중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제약이 55%, 소비자 건강 제품이 16%, 의료기기가 29%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75개 이상의 나라에서 각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라인업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소비자 건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꼭 한번 사용해 보신 스킨케어, 헤어, 그다음에 구강 위생품 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타이레놀이 대표적인 이제 판매 제품입니다. 제약 분야는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중인 안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양한 라인업이 빼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혈액암 치료제인 다잘렉스, 또 조현병 치료제 같은 경우엔 리스페달이 대표적으로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의료기기 분야를 살펴보시게 되면 정형외과, 수술 도구, 또 시력 관리 및 몇 가지 작은 영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절, 외상, 척추, 또 뇌외과 수술 분야에서 필요한 이제 부품들을 공급하면서 매출을 현재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뿐만 아니라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신용 등급을 통한 현금 흐름을 확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는 R&D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라인업에 더해서 우수한 신약을 개발하여야 매출 성장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6년까지 예상되는 제약회사 R&D 투자 규모에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미래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배당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0년 동안 배당금을 인상해왔고 또한 배당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로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이렇게 배당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몰랐던 제약 쪽이나 의료기기 쪽도 많이 영위를 하고 있었네요. 존슨앤존슨. 이렇게 제품이 다양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존슨앤존슨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임님은 어떤 거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 때문에 이제 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길어진 상태이고 네. 또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존슨앤존슨의 매출과 수익 또한 안정적인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어찌 보면 이게 지나친 단순화로 들릴 수 있겠지만 2022년 글로벌 헬스케어 지출은 10조 달러로 추산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4월 19일 날 이제 존슨앤존슨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2년 매출 가이던스가 약 1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샴푸, 베이비 파우더 같은 이제 비의료 제품을 포함하는 존슨앤존슨의 소비자 건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존슨앤존슨의 전 세계 의료 지출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출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또 존슨앤존슨이 유지되는 한 회사의 매출과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존슨앤존슨의 1분기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신뢰감과 또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모두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감소하는 모습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이 커질수록 더 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네. 존슨앤존슨의 탄탄한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존슨앤존슨이 세계적으로 괜찮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헬스케어 지출이 0.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존슨앤존슨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의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총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의 지역에서 창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존슨앤존슨의 의료기기 부분인 메디텍 부분은 작년에 2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메드트로닉의 뒤를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존슨앤존슨의 제약 부분 규모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뒤를 이어서 세계 6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존슨앤존슨의 1분기 실적에서는 강력하고 또 광범위한 존슨앤존슨의 프랜차이즈가 조명받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시게 되면 미국 내 조정 운영 매출 같은 경우에는 2.8% 증가하였고 미국 제외한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13%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틱 팬데믹 시기 정상화 과정에서 달러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의 매출이 2019년보다 17% 높았다는 수준과 또 연간 성장률이 5%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따라서 존슨앤존슨의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이제 핵심 부분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이제 의료 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 부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정 운영 기준 9.3% 증가했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8.6%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헬스케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한 성장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사실 뭐 좋은 점만 또 있진 않잖아요. 우리 존슨앤존슨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헬스케어 관련주가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급등에 따른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리스크적인 측면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드리자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이제 오피오이드의 이제 남용 문제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4,6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존슨앤존슨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금 지불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악재는 이제 사라졌고요. 네. 이제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집단 소송 역시 이제 악재로 작용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적인 책임이 네.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존슨앤존슨 주가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되었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1년 전에는 이제 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던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이제 접종 이후에 이제 심각한 혈전 증상을 보이게 되면서 그게 이제 FDA에서 접종 중단을 권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3%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존슨앤존슨의 많은 노이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이즈들이 현재는 대부분 해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이런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가이드 월요일 시간에는 존슨앤존슨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잘 지켜보시면서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하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김진규 주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